저를 포함한 대만의 국민들은 올림픽이 꿈이었습니다. 이 올림픽 열기가 이제 식기 전에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국가적인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 제가 계속 이 업무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저희 시사큐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 실태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산 사업 중 하나인 올림픽 기념관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오각형 스타디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올림픽 기념관. 대회가 끝나고 1년 반이 흐른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강원도민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성공리에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히 개폐회식이 펼쳐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은 평화올림픽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역사적인 현장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 1년 반이 넘은 현재, 그 영광의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본 제작진. 화합과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스타디움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의 건물은 철거가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한쪽 벽면 공간을 찾아가 봤지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모든 입구가 폐쇄된 채 방치된 올림픽 스타디움. 그날의 흔적을 느낄 만한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올림픽 스타디움을 찾은 한 커플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었는데요. 수호랑 반다비 모형 말고는 더 볼 곳이 없어 실망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 이제 예전에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됐다라는 점도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것도 이렇게 많고 잡초도 많은 거 보니까 관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안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아서. 솔직히 올림픽 때 평창을 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좀 더 사람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이벤트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면은 또 평창에 올림픽 때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주변도 마찬가지.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듯 큰 돌덩이와 장비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요. 넓은 부지는 화물차 주차 공간으로 전락해 여기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쓸쓸한 모습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4대 그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2018 그 해에 어떤 중요한 그 모멘텀이 있었고, 남북이 그 굉장히 얼어붙었던 갈등의 국면을 평화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가적인 그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 측면에서도 좀 보존하고 거기에 기념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개폐식장은 성화대를 제외한 관련 시설 대부분이 철거됐습니다. 운영 유지비 문제로 강원도에서는 올림픽 스타디움의 한쪽 벽만 남기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철거했는데요. 이곳에 올림픽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년이 지난 올해부터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올림픽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평창군 주민들에겐 오래 묵은 수건 사업이기도 한 올림픽 기념관. 그만큼 빠른 건립이 절실한데요. 올림픽을 기념할 만한 공간이 없어 그 열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의 우려는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의 부재와 공백은 평창군에서도 계속 고심하고 있는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제일 큰 고민이 올림픽 이후 개폐식장과 올림픽 플라자가 시설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하시는 관광객분들이 볼거리가 없고
말씀대로 이제 허화 벌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올림픽 플라자 주변을 랜드마크화시켜서 올림픽 유산을 창출할 것인지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창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올림픽 유치 도전부터 성공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해온 김봉래 씨. 그 과정에서 수집한 기념품을 따로 전시해둘 정도로 동계올림픽의 애정이 남다릅니다. 저를 포함한 대만의 주민들은 올림픽이 꿈이었습니다. 올림픽만 유치되면은 저희들이 지금보다 삶의 질도 더 높아질 줄 알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업을 조금 포기를 하면서도 유치하려고 다녔었고요. 한 40%, 50%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나 도나 군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은 너무 불만이죠. 지금 현재 입장은. 사진은 물론 배지를 포함한 기념 굿즈부터 사소한 자료까지 방대한 자료가 전시된 공간. 김봉래 씨는 평창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동계올림픽을 더 알리고 기념할 수 있도록 사비를 들여 이 공간을 유지 중입니다.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하고는 싶은데 그게 지금 어려워 있고, 더 키우고 더 넓게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와서 편하게 쉬면서 이제 감상도 하고 좀 이렇게. 개폐 외식장이 열린 올림픽 스타디움은 지인이 사진을 찍어 액자로 만들어줄 정도로 김봉래 씨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하지만 텅 빈 채 방치된 지금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아쉬움이 큽니다. 여기가 올림픽 했던 데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 강원도 얘기로. 그런 데래요. 이러면은 그거 뭐 볼 게 있어요? 이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기 보면 저 사진, 저 올림픽 당시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저기 개폐식장. 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가서 보면 깃발만 달라 있는데 사람들이 뭐 그냥 사진도 잘 안 찍습니다. 그거 하면은 깃발 있는데 이제 포토 좀 만들어 놔도 그 주차장에밖에 못 쓰니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솔직히. 제작진은 올림픽이 끝난 직후 올림픽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영규 씨를 만나봤습니다. 신문, 스크랩 거의 다 했고요. 그대로 뭐 서방백서, 의무백서, 경찰백서, 자원봉사백서,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백서, 조직위원회 백서 이런 것들도 자료도 좀 많이 모았고요. 올림픽과 관련된 자료는 뭐든지. 조직위가 해체될 무렵 버려질 뻔한 자료들까지 모아 개인 전시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평창과 올림픽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념관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사실은 이제 메인 스타디움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정말 헐기 전에 좀 활용 방안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만약에 지금 상태로 된다 하더라도 좀 빨리 동계올림픽이 열기가 식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아오시는데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올림픽 스타디움 철거 당시 기념관 부지를 더 크게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올림픽 스타디움 4층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누가 챙기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사실 메인 스타디움이 이제 4층까지 있었는데 그 4층은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였어요. 북한의 김여정, 김영철이, 김영남이가 와서 또 아베가 왔고 또 이방카가 와서 거기서 이제 남북한 세계 평화의 시발점이 된 그 소중한 역사적 현장인데 그래서 헐어버렸잖아요. 정말 이거는 다시 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가 왔을 때 4층까지 이제 기본 설계를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4층 설계를 했을 걸로 봅니다. 스키 선수 출신으로 대관령 스키박물관 추진에도 힘썼던 김영규 씨는 올림픽 기념관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앞으로 기념관 설립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뭐 2월 9일 이전에 만든다 그러다가 또 5월 또 상반기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더 빨리 좀 속도를 내서 올림픽 현장에 와서 올림픽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또 전 세계인들이 와서 평창 올림픽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정말 훌륭하고 멋진 올림픽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기념할 만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올림픽 기념관은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염원이자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1년 반, 공공의 기록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왔고 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88 서울올림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은 서울올림픽의 대표적인 유산으로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 이상해. 여기가 최종 목적지였나 보네요. 네네. 이런 공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좀 기억을 많이들 하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20년 전인데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찍으니까. 네. 이런 어떤 기념비가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서울올림픽의 상징이 된 평화의 문. 그리고 그 아래에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화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첫 하계올림픽 개최라는 역사적인 순간. 30년 전 온 국민이 느낀 감동을 이 불꽃을 통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봤더니 평화의 문이 있고 계속 성화가 타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쭉 광장 가서 끝부분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 벽에 참가했던 선수단부터 해갖고 대한민국 선수가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망국기가 이렇게 펄럭이고 있고 그 88 올림픽 기념 박물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은 컴팩트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걸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죠, 사실. 서울올림픽 유산은 폐막 직후 체육부 산하기관으로 발족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맡아오고 있는데요. 대회 수익금을 통해 현재 올림픽 공원과 시설들을 마련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올림픽 기념관은 1990년 개관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서울올림픽을 알리는 유산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해서 22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주로 주 방문객들은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요 정도가 한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 유치원 이런 관람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기념관은 총 5개의 전시장으로 서울올림픽에 대한 히스토리와 기록 유산은 물론 올림픽 정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시해왔는데요. 처음부터 학생들 위주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올림픽의 영광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단체 관람객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로는 올림픽이 단순히 선수들의 그런 참여해서 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그 올림픽이 추구하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그런 부분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소스를 받아서 그래서 진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은 어떻게 추진 중일까요? 지난 2018년 1월 평창 올림픽 기념관 추진 계획을 발표. 기념관 건립을 위해 올림픽 스타디움 일부 건축물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올해 3월부터는 올림픽 기념관 내 기록유산 전시연출 기본 설계를 시작.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자문위원회 실사 및 기본 설계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잡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해서 기념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6월 개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기념관 조성에 필요한 올림픽 기록물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제작진이 찾아간 현장은 남은 기록물에 대한 사진 촬영과 분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조직위가 수집한 올림픽 기록물들은 법령상 1차로
국가기록원이 수령하고 그다음 강원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위에서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받은 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업무를 하던 사람이 아니래가지고. 스포츠 기록물 관리에 있어 전문성과 연속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업계 전문가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물 관리 주체는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종류들은 총 몇 종이 있나요, 여기에? 아직까지는 그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인수한 자료는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요. 그 작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데이터는 그렇게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저희가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이미 이전 부서에서 1차로 정리된 자료들이지만 재분류가 필요한 상황. 조직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예. 따로따로 지금 수집 물품들을 살펴보는 제작진. 수집된 기록물에는 일련 번호가 찍힌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었는데요. 어떤 분류 번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위에 거는 뭐고 아래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처음에 옮겨진 기간대로 이제 분류 번호를 붙인 겁니다.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조직위가 세워놓은 일련 번호하고 만약에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조직위가 부서가 발전되잖아요. 이 담당 부서가.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붙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붙인 건 지금 AM 저 번호가 강원도에서 붙인 건가 보네요. 지금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최초 인수받을 때 그때 이제 일련 번호 붙은 겁니다. 최초 인수받을 때.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기록물 분류 작업. 만약 수집 단계에서 이 작업을 유념해 뒀더라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이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기록물 관리에 있어 꾸준히 방향성을 제시해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기록을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모아놓고 있으면 네. 나중에 그거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중복되는 기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네. 많이 수집되어 있는 기록들. 근데 결국은 그 나중에 그 기록 관리 비용,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비용을 엄청 가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처음부터 체계적이지 않은 기록물 관리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덧붙여 기본적인 기록 관리 프로세스상 전시를 위한 기록물 수집 관리는 대회 전부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개최 이전부터 네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록도 어떤 거를 수집할 거고, 네네. 그런 수집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고, 유물도 네네. 어떤 목적으로 이제 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할 건지를 이제 사전에 네. 이야기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개최 비용을 좀 가중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 조직위원회가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개최 이후에 네.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선반 같은 데다 올려놔 버려요. 그런 기록 유산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문제들을. 개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록물 관리나 기념관 추진 계획 모두 사후로 미뤄졌다는 건데요. 실제 제작진도 취재 도중 비슷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준비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전 과정에서 그 어떤 대회 준비 올림픽이라는 게 가졌던 이제 핵심적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비용을 안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개최가 임박해서는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안전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사후 활용에 대한 계획도 계속 수정이 되어 왔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시설할 때 사후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비용을 좀 더 들더라도 사후 활용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라라고 이게 미션이 그렇게 전달이 됐었더라면 충분히
지금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 않을까.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공간의 부재. 올림픽이 끝난 이후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들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올림픽 기념관 건립에도 절실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념관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흔적이거든요. 유산이라는 게 일단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개폐식을 할 때 그 안에서 있었던 이면조라든가 모든 장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념관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올림픽의 유치 과정,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평창이라는 이제 올림픽을 유치했던 과정이라든가 또 올림픽 할 때 그 당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보다 늦은 만큼 충실한 그런 올림픽 기념관, 올림픽 레거시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마음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레거시 사후 활용에 있어 사전 계획이 아닌 사후 계획에 따른 우려와 걱정들.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 시사큐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